2차전입니다. 2차전 기사 같이 보시죠. 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하겠습니다. 라고 어제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 직접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는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서 약간 소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퇴정하세요 하다가 감치합니다. 정말 감치 조치가 내려졌어요. 근데 구치소에서 인적 사항이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을 안 해줘요. 라고 해서 귀가시켰더니 귀가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게 유튜브에 나와서 재판부에 대한 비판 혹은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후에 어제 처음 열린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이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그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조근조근 줄줄 얘기를 하고 있죠. 재판, 모독, 조회수 장사, 변호인의 칼 뺀 법원 아니겠느냐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의 일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재집행도 하는데 또 뭘 더 한다고 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치 조치를 했죠.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을 안 해줘서 서울구치소에서 우리가 못 받아요. 그래서 귀가를 결국 시켰던 겁니다. 그랬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결국 어제 다시 재집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말고 별도로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법정 모욕. 이건 별도로 추가로 감치 재판 다시 또 열 겁니다. 형사 조치도 협의 중이에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소영주 대변인님 따박따박 잘못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조치할 거야라는 건데 이거 유튜브 발언 그게 결국 괘씸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괘씸죄이기도 하고 범죄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재판을 진행하는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네. 굉장히 혐오 섞인 모욕적인 그리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진관 판사가 개인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명예훼손을 걸어도 될 만큼 심각한 발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치 결정은 이게 좀 구치소와 꼬이긴 했지만 어제 이진관 판사가 정리를 했잖아요. 여기서 감치를 해서 보냈다는 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판단이 돼서 보냈는데 네. 굳이 그런 절차 때문에 풀어준다는 거는 조금은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법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지 이게 감정 영역으로까지 저는 분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이하성 변호사나 권모 변호사 두 사람은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 법치 질서를 벗어나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이건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고 좀 제가 과할 수는 있으나 서부지법 테러를 생각했을 때는 법원이 이 법질서를 바로 세워놔야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무슨 재판부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볼 건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한 벌을 받은 게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여기서 이미 감치를 재집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감치 재판을 또 한다. 왜냐면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공수처에 내가 보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모욕적이다. 이거 별도 감치 재판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정민 변호사님, 이게 감치 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감치 재판을 더 한다는 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 감치 재판 역시 또 하나의 재판에 해당을 합니다. 네. 따라서 그 재판에 있어서 법정 질서를 위반을 하고 또 명령 등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별도로 감치 처분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은 뭐 크게 이 사건과 관련돼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서 이제 퇴정 명령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위반하고 퇴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폭언이나 소란 등으로 이 심리를 방해하거나 혹은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할 경우에 이때도 이제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별도의 감치 재판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그 감치 재판에서 네. 결국 폭언, 소란을 일으켰고 혹은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훼손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사실 아까 이진광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당시 감치 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했는데 그때 권모라는 자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별도로 감시 재판 또 합니다. 이 발언 자체가 재판부의 위신을 좀 떨어뜨린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별도 감시 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감시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건데 근데 사실 재판부가 누군지 이름을 다 압니다. 이름을 아는데 이창근 위원님 권모라는 자라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미 뭐 권모 변호사, 이모 변호사가 공개적으로는 네.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확산을 시키고 있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변호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모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변호인으로 참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뭐 변호인을 이름을 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감치 결정보다도 저는 형사조치협의라는 데 더 방점을 두겠는데 아하. 그 부분은 아마 누군가가 이모 변호사와 권모 변호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할 것 같아요. 한다는 보도도 있고 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별도의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형사조치 협의 중이라는 게 아마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지금 단순히 감치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 앞으로 다가올 형사재판 형사처벌 조치라는 게 더 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변호사인데 내 직업이 변호사인데 내가 형사적으로 고발을 당한다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사안이죠. 근데 지금 법원에서 굉장히 따박따박 이거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섰다라는 건데 국민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법원 김영현 변호인 감치죄 집행 변호인단 재판장 공수처에 고발. 실제로 아까 그 비공개 이 감치 재판에서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건 때문에 다시 감치 재판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발언이 실제로 현실화 진짜 고발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 같이 볼까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 남용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서 고소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정민 변호사님, 변호인이 일단 감치를 되는 것도 흔치 않은데 감치된 변호인이 감치 조치한 재판장을 이거 직권남용입니다라고 고소고발한 사례가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감치 명령을 받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이제 판사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네. 하는 건 역시 당연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내용을 조금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그런 감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치 명령을 했다라는 것으로 고소를 한다는 건데 내용면을 봤을 때는 뭐 지금까지 나온 그런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은 네. 결국 이 변호사들도 실제로 이것이 뭐 수사가 되고 또 처벌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법정에서 분명히 이제 법원의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서를 위반한 것도 사실이고 네. 또 감치 재판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킨 것이 사실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 판사가 내리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리는 이런 감치 명령 자체는 사실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수처에게 일단 고발을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이런 어느 정도 결과는 예상을 하면서도 진행하는 절차들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 실질적으로 뭐 공수처에서 무슨 처벌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받게끔 하겠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런 거예요. 이창근 위원님. 어쨌거나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 자신의 의뢰인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하는 재판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행동이 본인의 의뢰인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이냐라는 거죠.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 그리고 이진관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 크게 두 축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김용현 전 장관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하지만 이 변호사가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장에서만 이렇게 소란을 피운 건 아니에요.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장에서도 도대체 왜 이러냐 할 정도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아마 결코 도움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만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하고 얘기가 합의를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변호인의 독자적인 행동인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제 지난 6월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루에 4차례나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실제 한 달이 재판이 지연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변호인이 법기술을 발휘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전략으로 봤는데, 이제는 이게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을 조성해서 정말 이렇게 사면 여론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 의심이 가요. 왜냐? 화해의 제스처는 보석 허가라는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일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재판 과정에서는 결코 이러한 합당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게 도움이 되겠냐. 그리고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김용현 전 장관의 사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 재판부랑 다시 화해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재판부와 다시 화해하고 싶다라는 요 얘기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 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들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용현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지금 재판부랑 다시 화해를 하고 싶다. 근데 화해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직권 사면을 시켜줘라, 김용현 전 장관을. 이거 나오죠. 화해하는 방법은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해 제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영주 대변인님?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아요. 네. 비정상적인 언행이다. 근데 이제 가만히 돌이켜보면 윤석열 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하상 변호인, 변호사죠. 김용현 측 변호인도 보면 사실상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이하상 변호사도 서울법대 검사 출신의 이제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대기업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까? 본인도 본인의 지금 하는 행동을 모니터하면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사실 이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하상 변호사가 굉장히 치욕적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직업 기준이 있거든요. 변호사는 좀 신뢰가 있고 그래도 어떤 상식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하상 변호사를 보면서 변호사들이 이런 류의 사람들이 변호사였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말에 대해서 평가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지금 법원에서 어떤 의견서를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하상 변호사를 계속 변호사로서 존치시켜 놓는 게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의 숙고를 거쳐서 징계 절차를 통해서 변호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좀 먼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변호사의 품위와 품격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 아니겠느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이게 이미 이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다. 뭔가 조치가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화해 제안도 사실 약간 좀 이게 애매한 게, 분명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 사이에서 감치 공수처 고발이 있었던 거죠. 근데
화해하고 싶으니까 직권보석하시고 이 얘기는 어디서 했느냐.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 앞에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이창근 위원님 어디에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일종의 뭐 본인들의 전략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대하는 태도나 네.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장을 대하는 태도나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다만 본인들한테 이제 강하게 이렇게 같이 맞서는 형태의 재판장이었냐 아니었냐 그런 차이에서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한 거지. 근데 맥락은 같아요. 맥락은 이미 보석 허가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네. 안 된다고 결정이 났는데도 또 저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저렇게 좋게 말하는 것만 비춰서 그런데 실제 지기현 판사가 있는 재판장에서 과정을 보면은 지기현 판사조차도 도대체 왜 이러냐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본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어떤 전략이라는 건 없고 오로지 여론 조성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실제 땡땡땡 변호사들이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굉장히 확산을 쇼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진관 부장판사 저렇게 대립을 하고 네. 본인들이 나가서 유튜브를 촬영한 그런 영상을 통해서 뭐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정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저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면은 정말 변호사의 자격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뭐 지판사, 이진관 판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관된 전략이다. 그래서 그거는 오로지 여론 조성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걸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지귀현 부장판사가 하는 그 재판, 내란 혐의의 그 재판, 자신들 재판에서도 사실 그동안 무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 혹시 영상 준비가 됐을까요?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게 이 과정에서도 특검, 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나온 특검한테 호칭이 그게 뭡니까? 뭐 누구 애 이름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다투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특검에서 어제 내란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그동안 그저랑 다 모으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 측 법정 소란이나 소동, 담당 검사나 특검을 상대로 한 모욕적 언사 관련한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다 수집해서 저희가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다 보낼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서정미 변호사님. 대한변협에서 만약에 이하상 변호사나 이 권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할 때 조치는 수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일반적인 그런 징계 수준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벼운 네. 뭐 견책부터 해서 최대한 영구 제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제명이 있는데 제명 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5년 이후에 다시 한번 등록을 해서 변호사 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네. 이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영구 제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앞으로 영원히 이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되지 아. 못하는 그래서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는 네. 수준까지도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듯이 다양한 종류 그리고 가장 최대한의 그런 징계는 변호사직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영구 제명까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이 이 일시 제명이 있고요. 영구 제명도 있다 때문에 굉장히 강한 처벌이, 강한 징계가 변호사협회에서 내려진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뭔가 다른 여론을 생각한 어떻게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